자, 페이지 110페이지고요. 자, 우리는 이제 물리 파트, 에너지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잘 들어. 에너지는요, 물리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모든 에너지는요, 대문자 E자로 표시하고 에너지 단위는 J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 줄. 줄줄 외워야 돼. 그 다음 이 원래 원칙적으로 이 에너지는요, 참고적으로 얘기하자. 물리에서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있잖아. 일을 한다라는 얘기는 내가 어떤 물체가 있어? 힘을 가해. 그 다음 움직여. 그럼 일하는 거야. 됐어? 요때 힘을 가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원동력, 그걸 에너지라고 하는 거고, 에너지는 원래 크기만 갖고 있어. 오른쪽 에너지, 왼쪽 에너지, 위쪽 에너지, 아래쪽 에너지, 앞쪽, 뒤쪽 그런 거 없어. 근데 에너지에도 부호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참고적으로 알아둬라. 자, 그래서 우리 에너지는 전부 뭐라고 쓴다? 대문자 E라고 쓰고요. 땡땡. 단위는 뭐라고 써? J라고 쓰고 줄이라고 읽어.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에너지는 뭐만 갖고 있다? 크기만 갖고 있는데 이 에너지에도 부호를 쓸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래서 이건 쓰지 말고 설명만 들으세요. 플러스 E라고 쓰는 경우가 있고 마이너스 E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 이게 뭔 뜻일까요? 플러스 E는 에너지를 흡수했다는 뜻이고 마이너스 E는 에너지를 방출했다 그런 뜻이지, 0보다 큰 에너지, 0보다 작은 에너지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니? 흡수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출이야. 됐죠?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우리가 에너지라고 했는데 누가 일을 하냐에 따라서 에너지 종류가 결정됩니다. 자, 우리 추억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과학입니다. 물체가 특정 위치에 있어서, 그치? 이 녀석이 중력을 받아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좀 용어를 바꿉니다. 특정 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아래로 내려가면서 특정 일을 할 수 있겠죠? 생각해봐라. 아래쪽으로 중력받고 아래쪽으로 이동거리에 있으니까 이런 거 맞잖아. 됐지? 이런 거 우리가 잠재적인 에너지다라고 해서 포텐셜 에너지 이런 식으로 불러요. 알겠니?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물체가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면 뭐가 생겨? 속력이 생기죠? 속력 때문에 운동하는 물체는 다른 물체하고 꽈당 부딪혀서 이 물체를 힘을 받아 이동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건 뭐야? 속력 때문에, 운동했기 때문에 생긴 에너지. 뭐라고 불러? 운동 에너지. 그 다음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를 합해서 우리는 힘을 받아 가질 수 있는 모든 에너지다라고 해서 힘력자를 써서 역학적 에너지로 이미 배웠고요. 그치? 자, 전기가 흐릅니다. 전기가 흐르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야? 전압이 필요해. 이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흘러.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각종 전자제품들, 일종의 저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을 우리가 작동시킬 수가 있네. 이거 전부 무슨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 전기가 흐르면서 전류 때문에 생긴 에너지. 바로 뭐라고 해? 전기 에너지.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겠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온도 차이 때문에 온도가 높은 쪽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열 에너지가 저절로 이동합니다. 되니?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열 에너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화학 반응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대요. 무슨 에너지? 화학 에너지. 빛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대요. 무슨 에너지? 빛 에너지. 됐냐? 에너지 종류는 전부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일하는 주체에 따라서 에너지 종류를 따지는데, 너희들은요 요 과정에서 배우는 건 태양 에너지만 배웁니다. 왜 태양 에너지 배우느냐? 자, 우리 지구상의 존재, 우리 지구상의 막대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총 3가지가 있어. 지구상의 거의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뭐야? 이거죠. 태양 에너지입니다. 2등이 누굽니까? 지구 내부 에너지. 3등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조력 에너지야. 근데 이 태양 에너지나 조력 에너지나 지구 내부 에너지, 이런 애들은 서로 전환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죠? 그래서 거의 99.5%가 태양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 에너지를 주로 배웁니다. 됐죠? 그 다음 이 태양 에너지 가지고 각종 물질이 순환되면서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뭐가 있어? 물의 순환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일 대표적인 현상이 기상현상. 그러면서 각종 일하는 녀석이 주체가 바뀌면서 우리가 이 태양 에너지 가지고 각종 다른 에너지로 마구마구 바꿔서 쓴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배울 게 뭐라고? 태양 에너지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추억의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학, 고1 1학기 과학입니다. 자, 우리 태양 에너지에서 태양에 대한 얘기입니다. 태양은 별입니다. 그렇죠? 별이야. 별은 별인데 어떤 별입니까? 크기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항상 그 상태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 이거 영원히가 아니라 수명이 있습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얘는요 우리가 뭐라고 불러?
별의 일생 중 주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주된 요 상태로 지난다라고 해서 주계열성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주계열성의 포인트는 뭡니까? 라고 한다면 첫 번째, 중심부에서 뭐가 일어난다?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두 번째, 크기가 일정하다. 태양도 무슨 별이야? 주계열성입니다. 알겠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중심부에서 여기 핵이 되겠죠?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크기가 일정하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쓸 거야. 태양, 선화, 주계열성이야. 그럼 주계열성의 특징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 다음 두 번째, 크기가 일정하다. 자, 이제 태양 중심부 핵에서 일어나는 수소핵융합 반응은 반응 후 질량의 합은 반응 전 질량의 합보다 무조건 감소합니다. 전이 후보다 커. 그때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가 생성된다라고 했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수소핵융합 반응이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 수소핵융합 반응을 알기 위한 기본 밑작업을 합니다. 이건 책에 없는 거니까 니네가 알아서 필기를 해주셔야 돼요. 혹시 부의 상징 없는 애들은요? 부의 상징인 없는 애들 있어? 너 없어? 너는 있어? 오, 인성이는? 아시 좋아. 두 장이냐 세 장이냐?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 원자 핵끼리의 반응을 배울 거야. 원자 핵끼리의 반응. 자, 이제 원자 핵끼리의 반응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핵융합이라는 게 있고요. 간단하게 배울 거야. 그 다음 vs 핵분열이라는 과정을 배울 거야. 원자 핵을 우리가 핵이라고 쓴 거야. 다시 한번. 원자 핵끼리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핵반응이라고 해요. 자, 핵반응 중에서 핵융합이 있고 핵분열이 있는데 지금은 핵융합이 중요하죠. 됐죠? 자, 그래서 혹시 몰라서 핵분열은 알아는 두셔야 됩니다. 자, 일단 얘네들 우리가 뭐라고 해? 핵반응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핵반응이라고. 원자 핵끼리 반응, 핵반응. 자, 그런데 이 핵융합 반응하고 핵분열 반응은 뭘 얘기하는 거냐? 간단하게 알려줄게요. 이 핵융합 같은 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가벼운 애들이. 예를 들어서 일자리가 있어. 옆에도 일자리가 있어. 가벼운 애들이 결합을 해. 사람 얼굴 그린 거 아니에요. 알겠어? 자, 그럼 결합을 하면 얼마가 더해야 돼? 1 더하기 1은? 기홈이 죽여버릴 거야. 기홈이 안 돼.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지. 맞잖아. 근데 원자 핵이 일자리의 질량과 일자리의 질량인 애들이 결합을 하면 1.9가 나오는 거야. 이게 뭐야? 반응 전에 1 더하기 1이었는데 2였죠? 반응 후에 뭐가 나오는 거야? 1.9. 질량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니? 됐어? 자, 그다음 이번에는요. 핵 분열은 간단하겠습니다. 여기 질량이 2짜리가 있어. 좀 무거운 애들이요. 이거 극단적으로 쓰는 거야. 극단적으로. 얘가 이제 쪼개지는 게 분열이야. 분열은 뭐야? 쪼개진다. 융합은 뭐야? 합쳐진다. 그러면 이거 일반적으로 쪼개질 때 두 개로 쪼개진다고 치자. 되니? 두 개로 쪼개지게 되면 얘 1 더하기 1이 돼야 되지. 근데 실제적으로는요. 0.9, 0.9 이런 식으로 쪼개지는 거야. 됐어? 그러면 얘네들 합하면 얼마가 돼? 1.8. 됐어? 이게 바로 뭐야? 핵반응. 그래서 이 두 개의 핵반응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뭡니까? 반응 전과 반응 후를 비교하면 무조건 반응 전의 질량이 반응 후보다 크다는 얘기야. 됐어? 이거 뭐야? 질량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야. 질량 차이. 그러면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저 질량 차이가 뭘로 바뀌게 되느냐? 요 질량의 차이가 바로 에너지로 바뀌어요. 뭐로 바뀐다? 에너지. 에너지 E라고 쓴다고 했어. 저때 저 에너지 값을 구하는 공식이 바로 아인슈타인 델타 MC 제곱입니다. 저걸 영어로 하면 E equal MC 스퀘어 이렇게 얘기하죠. 됐냐? 됐어?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야? 120년 전에 이거를 발견한 거야. 이거를 주장했고. 됐냐?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자, 그러면 일단 너희들은요. 원자 번호, 원소 번호 1번부터 쭉 원소들을 나열했다고 칠 때 여기는 원자 번호 1번, 여기는 끝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하겠죠? 그치? 원자 핵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있을 거야. 자, 얘들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원자 핵을 구성하는 입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해? 핵자라고 부르거든. 핵자에는요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습니다. 알겠니?
근데 이 양성자하고 중성자에서 뻔알파죠, 번데기. 자, 생각해봐. 양성자는 플러스죠. 중성자는 제로지. 자, 플러스가 혼자 있으면 상관이 없거든. 플러스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이상 있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 뿔 어떻게 돼? 플러스하고 플러스 밀어내지. 반발력이 존재하겠지.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 중성자가 있겠지. 그 중성자가 반발력을 무마시키거든. 그래서 그때 무마시키는 힘을 우린 뭐라고 하느냐? 결합에너지라고 불러. 알겠니? 근데 플러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반발력이 커지겠죠. 그치?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 결합에너지 커져야 되거든. 근데 무한적으로 커지느냐? 그건 아니야. 그래서 이 원자핵의 결합에너지를 우리가 살펴봤더니 이 결합에너지가 쭉 증가하다가 뚝 떨어지더래. 되니? 그래서 여기 최대인 녀석이 누군지 봤더니 이게 원자번호 26번이야. 되니? 이때 이 26번이 누구냐? F입니다. 철이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 승현이도 그렇고 인성이도 그렇고 아이언맨을 생각하시면 돼. 승현이가 이 아이언맨보다 질량이 작아.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난 평상시에 이 철사나이 아이언맨이 되고 싶어. 그래서 야 어쩔 수가 없다. 나는 또 다른 인성이하고 결합을 해서 가벼운 애들끼리 결합을 해서 무거운 애가 돼야지. 이게 핵융합이야. 됐어? 그럼 승현이 같이 등치가 큰 애들은요 안 되겠다. 내가 쪼개져 가지고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언맨 따라해야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핵분열이다라고 합니다. 됐어? 그래서 잘 들어. 원자핵이 갖고 있는 결합에너지가 제일 큰 녀석은 누구라고? 철. 그래서 모든 원자들은 이 철을 따라하고 싶어 합니다. 알겠니? 그래서 질량이 작은 애들은요 지들끼리 결합을 해서 무거운 원자핵이 되려고 하는 거고, 이걸 뭐라고 한다? 핵융합. 질량이 철보다 큰 애들은 지들끼리 쪼개져서 철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게 안정이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핵분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핵융합이나 핵분열이나 공통점이 있어. 뭐라고? 어차피 이 반응이나 반응 후 질량은 무조건 감소합니다. 됐어? 이걸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핵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이때 핵반응에서 학교에서 이거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니네 질량수 따지고 전하량 따지는 거 배웠어? 안 배웠으면 그냥 넘기게. 원래는 여기까지만 따지면 돼. 지금 선생님이 뭔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야. 잘 봐. 예를 들어서 여기 4개의 H가 있는데 1에 1자리가 있어. 이게 뭐냐? 양성자 수요. 위에 있는 게 뭐니? 질량수요. 이거 학교에서 배웠어? 1학기 때 배운 거 말고 지금. 여기 전자기유도 전까지 다 했다며. 안 알려줬어? 그러면 넘길게요. 왜냐면 여기부터 하면 사실은 고2 과정이야. 됐어? 자, 그러면 니들은 여기까지만 쓰면 돼. 여기까지만. 그래서 반응 후 무조건 질량 감소한다라는 거. 알겠니? 나머지는 따로 얘기 안 할게. 안 배웠다고 했으니까. 원래 하면 여기에 핵반응 규칙성이 있어요. 그걸 배워야 돼. 그걸.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볼게요. 수소 핵융합 반응입니다. 자, 지금부터 맨 먼저 볼 거.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조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1학기 때 배웠을 겁니다. 주기혈성 내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중심부, 즉 핵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돼야 돼. 태양 내부에서도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중심부 온도는 1000만 켈빈 이상이야, 이하야? 이상이 되겠죠. 실제 1500만 켈빈 정도 됩니다. 알겠니? 그냥 1500만 켈빈, 1500만 도씨. 그냥 대충 그렇게 생각해도 여기에서는 안 틀린다고 봅니다. 알겠니? 그래서 태양 중심부는 초고온 상태 1500만 도씨 정도 돼요. 알겠니? 그러면 수소 원자들이 수소 원자핵과 전자로 분리된 상태야. 이런 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해? 플라즈마 상태. 알겠니? 그래서 수소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된 초고온 상태니까 바로 뭐가 돼?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해. 그러면 여기 수소 원자핵 4개가 있지? 자, 여기서 문제 들어갑니다. 수소는 원자번호 몇 번이야? 1번이죠. 맞잖아, 1번. 맞아요? 그러면 원자번호 1번이니까 양성자는 하나 있을 거야? 그 다음 주변에 전자가 하나 있으면 중성에 수소 원자가 있겠죠. 그런데 현재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여기 있는 전자가 떨어져 나갔다고. 왜? 외부에서 에너지를 엄청나게 받은 거야. 1500만 켈빈 정도 되잖아. 그래서 원자핵 주변에 전자 하나 받았고 이 전자가 에너지를 받으면 원자핵에서부터 막 멀어져. 막 멀어지면 무한대까지 멀어질 수 있지. 거리가. 그러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힘이 없어집니다. 알겠니? 그래서 원자핵과 전자가 서로 상관없이 마구마구 혼용되는 그런 결과에 해당돼. 그게 플라즈마 상태야. 현재 그게 1번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원자핵 하나만 있는데 이 원자핵은 곧 양성자 하나하고 똑같지. 맞잖아. 그래서 너네들 여기 있는 수소 원자핵 4개라고 했죠? 이거 뭐라고 쓰면 돼? 양성자 몇 개하고 똑같다? 4개야. 맞죠? 수소 원자 자체가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인데 전자 하나 날아갔으니까 양성자 하나. 됐습니까? 그래서 양성자가 몇 개 있어? 4개 있는 상태야. 즉 양양양양 있는 상태야. 됐죠? 이렇게 양양양양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열을 받잖아? 열 받으면요 이 양성자 중에 2개가 중성자로 바뀌어요. 뭘로 바뀐다? 중성자로 바뀌어. 그래서 양성자 4개 중에 2개가 중성자로 바뀌면 양성자 몇 개? 2개. 중성자 몇 개? 2개. 됐어? 그럼 얘네들이 이제 합하면서 바로 뭘 만들어?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 한번 써볼게요. 얘 같은 거 우리가 H1의 1짜리잖아.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도 외웠어. 요게 양성자 하나에 얘는 중성자가 없다. 그 뜻이죠. 그럼 얘는 원자핵이기 때문에 실제는 이렇게 써야지. 원자핵이니까. 맞죠? 자, 그럼 여기는 헬륨 원자핵은요. 니네 He2라고 쓰는 거고 얘 원자번호 몇 번이죠? 2번이지. 그 다음 양성자 몇 개야? 2개. 중성자 몇 개야? 2개. 여기서 어떤 놈이 빨간색이 양성자인지 흰색이 양성자인지 그건 모릅니다. 됐어? 그래서 2의 4짜리고 현재 전자는 없으니까 2 플러스 이렇게 씁니다. 됐습니까? 됐어? 자, 그러면 잘 봐. 이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죠. 봐봐. 양양양양에서 고온의 열을 받아가지고 2개가 중성자가 바뀌면 바뀌자마자 이런 식으로 헬륨 원자핵 만들죠. 양성자 2개. 위에 있는 건 질량수잖아. 원자의 질량을 결정하는 수. 전자는 질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무시. 그래서 원자핵이 무거우면 원자가 무겁다. 그럼 원자핵이 무겁다는 얘기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많다. 그래서 이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합해서 우리가 질량수라고 하는 거고 질량수는 4죠. 요건 뭐라고? 원자 번호는 양성자 가지고 따지는 거야. 위에 있는 4자는 질량수이기 때문에 원자의 질량을 결정하는 숫자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입니다. 됐어? 그래서 너희들이 위에 4를 빼잖아? 곧장 중성자 수가 나와요. 4 빼기 2니까 중성자 몇 개야? 2개. 양성자도 몇 개야? 2개. 맞죠? 얘는 1 빼기 1이니까 중성자 없네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해됐냐? 자, 그래서 바로 얘가 이렇게 됐을 때 문제는 뭐라고? 이 녀석이 질량이 크고 얘가 작다고. 그래서 질량 차이가 생겨. 어떤 차이? 감소. 그 감소한 만큼 에너지가 발생해. 그때 발생한 이 에너지가 E는 델타 MC 제곱이라는 얘기야. 얘들아, 이거 쓴 거 있잖아. 이거 결과야. 뭐라고? 결과. 실제 과정은 굉장히 복잡해. 뭐라고? 실제 과정은 굉장히 복잡해. 실제 과정은 밑에 있고요. 이건 결론이야. 결론. 처음과 끝만 본 거야. 알겠지? 중간에 군더더기 싹 다 날려버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밑에서 꼭 나온 자료가 있을 겁니다. 이게 전체 전 과정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니들이 이제 흔히 많이 착각하는 게 이걸 보고 선생님 위하고 좀 틀린데요 라고 하는데 잘 봐라. 지금 이게 바로 뭡니까? 수소 원자핵입니다. 뭐라고? 수소 원자핵이야. 몇 개 있어? 인성아 세봐. 이것도 못 세? 6개. 그렇지, 6개. 그럼 여기 봐봐. 헬륨 원자핵 몇 개야 이거? 1개지. 선생님 위에는 4개에 1개 된다고 했는데 왜 6개에 1개예요? 얘들아, 이거 뭐라? 수소 원자핵이지. 처음에 몇 개였어? 6개 공급됐고 그 다음 몇 개 빠져나갔어? 2개 빠져나갔지. 그치? 그럼 결국 몇 개 쓴 거야? 4개 쓴 거지. 이해됐어? 4개 쓴 거 이해됐어? 그래서 4개가 곧 1개 만든 거죠. 됐니?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따질 때 이거 못 알아듣는 애들 많아. 다시 한번. 수소가 6개고 원자핵이 하나인데 왜 아까 이거 결론은 4개에 하나 만들었습니까? 이건 6개고 빠져나간 게 2개니까 결국 쓴 거는 4개밖에 안 썼다. 됐죠? 됐니? 자,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거고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요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겠어? H1의 1짜리 플러스라고 한다겠어. 맞아요? 됐니? 자, 근데 잘 봐. 얘가 몇 개 모이고 있어 지금? 2개 모이고 있지. 맞잖아. 2개 모였잖아. 2개. 그런 다음에 이상한 거 하나 만들었네. 그렇죠? 이상한 거 만들었는데 이상한 게 뭐냐? 자, 여기 보시면은요. 빨간 게 양성자야. 이게 뭐라고? 양성자. 그런데 여기 그렇다면 하얀 건 뭐냐? 하얀 거는 중성자입니다. 뭐라고? 중성자. 그럼 얘는 뭘 만든 거야? 잘 봐. H1에 2짜리 플러스를 만든 거야.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중수소라고요. 이건 그냥 수소라고 합니다.
이건 뭘 만들었다? 중수소를 만든 거야. 뭘 만들었다고? 중수소. 됐어요? 중수소. 그 다음 요 녀석하고 또 다른 수소하고 또 결합을 했지. 그러면서 얘를 봤더니 얘는 양성자가 몇 개야? 하나, 둘. 맞아? 그 다음 중성자 몇 개야? 하나. 됐니? 그럼 문제 들어갑니다. 양성자가 두 개니까 드디어 뭘로 바뀌어? 헬륨으로 바뀌죠. 그치? 그래서 얘는 헬륨이니까 원자번호 2번 헬륨이고 됐니? 그 다음 질량수는 얼마야? 1, 2, 3. 아 여기 3이라고 써야 됩니다. 그쵸? 그 다음 헬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헬륨 원자핵에 해당되니까 2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해됐니? 이해됐어?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얘네하고 얘하고 결합을 하면서 드디어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져. 얘는 뭐라고 써야 돼? 여기다 쓸게요. He2에 2에 4짜리 2 플러스가 되는 거죠. 됐니? 됐어?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 얘하고 얘하고 결합하면서 두 개의 양성자가 빠져나왔어. 그래서 플러스 U 마이너스 2 그럼 합하면 플러스 4.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나왔죠. 수소 한 개의 질량이 M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이거 얼마야? 6M. 이거 6M이다. 6M. 됐죠? 그 다음 얘는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요 녀석이 헬륨 하나의 질량이 M이고 두 개니까 2M. 맞니? 그럼 한번 써볼게요. 처음에 얼마라고 반응전이? 6M. 반응 후면 라지 M 더하기 2M. 맞냐? 됐어? 근데 이거 반응 전하고 반응 후하고 누가 더 크다고 했어? 반응 전이 무조건 크다고 했죠? 됐니?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쁘게 정리하면 요거를 넘길 수 있지. 그치? 그러면 땡땡땡 4m이 라젠보다 크구나. 됐죠? 그러면 요게 바로 반응 전의 질량의 총량. 이게 반응 후 질량의 총량. 맞아요? 그러면 요거에서 요거 빼주면 그게 바로 뭐야? 델타 M. 됐죠? 거기에다가 C 제곱을 곱하면 바로 발생한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이 얘기야. 별거 없죠? 그렇게 따지는 거구나.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태양 에너지가 어떻게 발생했느냐라는 거 배웠고요. 니들은 핵반응을 안 배웠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들어갈 게 굉장히 많거든. 다 생략한 거. 아싸, 땡큐. 됐어? 실제는 여기에 들어갈 거 뒤지기 많아. 알겠니? 자, 그다음 이런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런 반응을 그냥 간단하게 쓰세요. PP 반응이라고 합니다. PP 반응이 뭐냐? PP는 프로톤의 약자야. 양성자 반응이란 얘기야. 태양 내부에서는요. 양성자 반응이 많이 일어나. 근데 실제적으로는 태양 내부에서는 CNO 순환 반응이라는 것도 있어. 촉매 역할을 해서 수소 원자핵들이 C하고 결합해서 N이 되고 또 N하고 결합해서 O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순환하면서 바로 결과는 똑같아.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만 배우는 거야. 고1 때는. 됐죠? 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해서 태양 에너지가 우주 전체로 태양계 쪽으로 쫙쫙 퍼져나가겠지. 그러면 지구에도 도달을 해야 안 해요? 하죠. 예빈아 모든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다 몰빵되냐? 아니죠. 일부만 다 가겠지. 왜냐면 태양이 여기 있으면 지구는 한 공간밖에 없잖아. 여기서 에너지가 슉 사방으로 가는데 그 사방 에너지가 다 여기로 집중되면 우리 지구 녹아. 맞지? 그럼 지구에는 일부분만 들어갈 텐데 그 일부가 얼마냐? 20억 분의 1 정도 돼. 이거 계산해서 다 알아냈어. 얼마라고? 20억 분의 1. 그런데 오늘 같은 날 그 에너지 일부가 우리 지구에 우리 대전에 그 이 관평동에 살고 있는 내 머리에 막 도달했을 때 겁나 대가 익는 줄 알았지. 그치? 맞아? 근데 20억 분의 1이 그만큼인데 만약에 그보다 더 심하면 우리 죽어요. 머리 빵꾸 난다. 알겠니? 자 그러면 요 지구에 도달한 태양 에너지가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지금부터 한번 보자고. 자 지구에 도달한 태양 에너지는요. 일부분만 이동한다고 했어. 그래서 지구에 도달한 태양 에너지에다가 여기다 뭐라고 쓸 거야? 일부만. 전체 태양 에너지 일부만 도달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에너지와 물질 순환의 기본적인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 그 사이에서 바로 생명체들의 생명활동하는 근원적인 에너지가 됩니다. 알겠니? 자, 지구에서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을 일으킨다라고 했어. 밑줄 쳐.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 그 다음 생명체 생명유지 활동의 에너지원이 된다라고 했어. 이거 뭐 얘기하는 걸까? 광합성 동화작용 얘기하는 거죠. 됐죠? 광합성이야.
식물이 살아야지 동물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에서 에너지와 물질 순환. 그렇다면 어떤 거냐? 이거 다 배웠었어. 물의 순환 기억나지? 그 물의 순환할 때 바로 기상현상도 일어나고 그 다음 해수의 순환도 일어나지. 맞아? 너네 참고적으로 태양의 에너지가 많이 받은 쪽은 뜨거워요. 뜨거우면 공기가 위로 가요, 아래로 가요? 위로 가죠. 위로. 태양 에너지 조금 받으면 차가워요. 공기가 아래로 가죠. 그러면 뜨거운 지역은 우리가 저기압이라고 하고요. 상승기류. 차가운 지역은 고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럼 고기압에서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항상 뭐가 불어? 바람이 불죠. 그치?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걸 대기대순환이라고 해요. 알겠니? 근데 이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바닷물도 일정한 방향으로 흐름이 생겨요. 그래서 대기대순환이 원인, 해수의 순환은 결과야.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거를 쌍으로 얘기합니다. 대기와 해수의 순환. 이게 바로 뭐 때문에 그래? 태양 에너지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 근데 재밌는 거, 이 대기와 해수가 순환하기 때문에 적도지방에 남은 에너지를 극지방으로 갖다 줘서 지구 전체적으로 복사평이 이루는데 도움을 주는 것도 얘네들이죠. 됐니? 자, 그래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통해 밑줄쳐 에너지를 지구 전체에 고르게 운반해. 그래서 지구 전체 복사 평형을 해주죠. 그 다음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극지방과 적도지방의 온도차를 줄여줘. 그 다음 지구에선 탄소가 여러 가지 상태로 존재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직권에서는 탄산칼슘 형태, 수권에서는 CO2-, 기권에서는 CO2, 그치? 생물권에서는 유기양분, 유기물 형태. 맞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마구 순환되면서 돈대. 그것도 뭐야? 탄소순환. 이 탄소순환의 원인도 뭐 때문에 그렇다? 바로 요거. 광합성에 의해서 식물체가 뭐를 하죠? 광합성을 합니다. 유기양분 만들어. 그러다가 뒤지면 땅속에 들어가서 화석연료 될 수 있고, 화석연료가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연소를 하면 이산화탄소가 될 수 있고, 이산화탄소가 물속에 녹으면 또 뭐가 돼? CO2가 되고, CO3의 E- 되고, 땅속에서 물속에서 바로 육지에서 올라온 물의 이 물속에 있는 C의 E+하고 만나면 또 탄산칼슘 되고, 이렇게 막 도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 탄소순환. 됐죠? 자, 그다음 기상현상. 이건 뭡니까? 바로 이 현상 사이에 날씨가 바뀌는 거. 이것도 일종의 뭐라고 하면 돼? 물의 순환. 물의 순환 과정에서 날씨가 좋던지 나쁘던지 그렇게 되는 것도 역시 태양 에너지 때문에 그렇다.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거는 틀리면 나가 죽어랑 그 문제죠. 이거 틀릴 수가 없는 문제야.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자, 물의 증발부터 볼게요. 태양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 열 에너지로 바뀐 거지. 그치? 그 열 때문에 물이 증발하는 거야. 물이 증발했다라는 얘기는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상태 변화. 그럼 상태 변화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열 에너지. 좋아. 자, 구름 생성이라고 했죠? 구름은요, 하늘 높이 떠 있는 물방울이나 얼음방울, 이런 애들 우리가 구름이라고 하잖아. 태양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고 열 에너지 때문에 물이 증발합니다. 그치? 증발해서 수증기가 됐어. 근데 높이 올라가면 지표면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지구 복사 에너지 감소에 의해 온도가 떨어집니다. 온도가 떨어지니까 다시 응결을 해서 물방울이나 얼어버려 구름방울이 아니 얼음방울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요, 구름의 포텐셜 에너지. 여기에다가 사실은 구름이 움직일 수도 있죠. 그치? 그럼 포텐셜 에너지뿐만 아니라 운동 에너지라고 쓴다면 구름의 역학적 에너지라고 써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이건 가로 열고 역학적이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구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기도 하잖아. 자, 바람입니다. 자, 바람은 무엇입니까? 태양 에너지가 열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그것 때문에 공기의 운동 에너지. 이걸 우리가 바람이라고 하는 거야. 됐죠? 그 다음 수력 발전. 물이 위에 있던 물을 아래로 내리면 이 위치 에너지 차이, 포텐셜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물이 아래로 슉 빠르게 흘러. 그걸 가지고 발전기를 돌려. 맞아? 그래서 운동 전기 에너지 만드는 걸 우리가 수력 발전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물의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죠. 풍력 발전은 바람 부늘고 있는 그 사이에다가 우리가 선풍기처럼 생긴 블레이드를 놓으면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막 돌지. 바람의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태양 광 발전은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태양 열은 이 빛 에너지와 빛 에너지가 열 에너지하고 같이 나와. 그치? 그 열 가지고서 물을 끓입니다. 물을 끓여. 그럼 물 끓이면 그 물 가지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 수증기로 바뀌겠지. 그 수증기가 발전기 터빈을 돌려서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게 태양 열 발전이야.
광합성은 태양의 비대에너지가 화학에너지. 이 화학에너지가 바로 뭐야? 유기양분, 유기물. 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딴 건 관심 없는데 수력발전, 풍력발전, 태양광 발전, 태양열 발전 이거 전부 뭐니? 이거 뭐야? 전기죠. 이거 전기 만드는 거지. 맞지? 그럼 이 전기 만드는 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뭘 알아둬야 되느냐? 일단 크게 두 가지에 의해서 우리가 분리를 해야 돼. 첫 번째, 너 태양에너지가 근원이니 근원이 아니니? 이거다. 얘네들 여기 있는 애들 전부 태양에너지가 근원이지. 태양이잖아. 선생님 수력 발전은요? 야, 물이 아래에 있던 애가 위로 올라가려면 아래에 있던 물이 증발해서 구름 위에서 이제 하늘에서 비가 와요, 눈이 와요, 위로 갈 수 있는 거지. 저절로는 안 돼요.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태양에너지가 근원이다. 알겠니? 그런데 옆대고로 했어. 태양에너지가 근원이 아닌 발전 방식이 있어. 뭐라고? 태양에너지가 발전 방식의 근원이 아닌 애들이야. 이게 뭐가 있느냐? 일단 원자력 발전, 핵 발전이 있어. 이거 지구 내부 에너지 이용합니다. 조력 발전이 있습니다. 조력 발전 말고 조류 발전도 상관없어요. 됐죠? 그다음 요거 말고 수소 연료전지라는 것도 있어요. 얘네들은 태양에너지하고 전혀 상관없어. 에이? 떨어졌네. 아이고. 자, 그다음 현재 발전이라고 했으니까 발전기가 필요하죠. 발전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이따가 배울 전자기유도를 이용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은요, 발전기를 전부 다 이용하느냐? 아니요. 요 새끼는요, 발전기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발전기를 이용하지 않으니까 전자기유도하고 관계가 없어. 그래서 그럼 전자기유도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얘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느냐? 태양전지판을 이용합니다. 근데 이 태양전지판이 이게 뭐냐? 앞에서 1학기에서 배웠던 광다이오드라고 합니다. 반도체야. 그래서 광다이오드를 이용하는 게 누구라고? 태양광 발전. 까먹지 마. 그 다음 여기 핵발전, 조력발전, 조류발전 전부 발전기 이용해. 그 다음 여기 수소 연료전지 있지. 얘도 발전기 이용하지 않아. 그래서 딴 거 몰라도 전자기유도하고 관계없는 거는 태양광하고 수소 연료전지 두 개는 꼭 알아두세요. 됐음? 됐음? 이거 수소 연료전지는요, 우리 산화환원에서 했던 거다. 그거야, 그거. 여기서 또 나오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린 기본적인 거 알아봤습니다. 됐죠? 그리고 아까 이거 얘기했지. 요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거고. 그쵸? 이 화학에너지로 바뀐다라는 얘기는 바로 뭘로 바꿔주는 거야? 유기양분, 유기물. 여기선 포도당이 되겠죠. 됐음? 됐음? 그 다음 이 식물체가 이제 이 화학에너지 유기양분 형태로 만들고 나면 지가 먼저 쓰겠죠. 쓰고 남는 건 뭐 할까? 저장하겠지. 그 저장은 어떻게 할까? 우리가 낼름 먹습니다. 됐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100개 에너지가 전부 다 화학에너지 저장될까?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닐 거 아니야. 100개 에너지를 받으면 100개 중에 몇 개? 한 뭐 10개. 그럼 10개 가지고 당장 자기가 한 3개 썼어. 몇 개 남았지? 7개. 그 7개를 누가 먹어? 우리가 먹던지 또 다른 생물들이 먹겠죠. 그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처음보다 에너지를 많이 점점 흡수하니 조금 흡수하니 조금 흡수하죠. 내가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서 저 식물체를 통해서 남는 에너지를 내 몸 속으로 들어가면 태양이 받은 에너지보다 훨씬 적은 에너지가 들어가. 그럼 훨씬 적은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살아 움직이기 위해선 그 조금 들어온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 거기 그 안에서 쥐어짜서 최대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돼. 알겠니?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에너지 효율 관점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나중에 생물에서도 요 얘기가 잠깐 나온다. 자, 그러면 여기 끝났어. 끝이야. 자, 그러면 뒤쪽은 전부 뭐예요? 숙제. 넘겨. 자, 이제 전자규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뭘 한다? 전자규도.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 이거를 솔직히 나는 까놓고 얘기해가지고서 이 책에 있는 대로만 얘기 나오잖아? 그러면 진짜 시험 문제가 극단적으로 쉽습니다. 극단적으로 중3하고 별 차이 없을 거야. 근데 학교 선생님이 조금 세분화해서 좀 심화 과정을 해준다. 극단적으로 어려울 거다. 알겠니?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발전과 전자기유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이거야. 발전이 무엇입니까? 전기를 발생시키는 걸 발전이라고 하는 거고 발전할 때 사용한 기구가 발전기.
발전기가 있는 장소를 발전소라고 하는 거고 그 발전을 하는 원리가 전자기유도. 이때 이 전자기유도를 한 방에 써주면 이런 걸 우리가 전자기유도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운동에너지 가지고서 바로 전기에너지 발생시키는 거 그게 전자기유도야. 이게 그냥 한 방 극단적으로 있는 결과야. 그러면 이때 이 운동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할 수는 없잖아. 자가 발전 안 되잖아. 그치? 내가 맨날 뭔가를 돌려? 힘들지. 그치? 그래서 우리 대신에 운동하는 녀석이 필요하죠? 그 운동하는 녀석에 따라 발전 방식을 결정한다. 저 운동을 누가 한다? 태양열에 의해서 가열된 물, 뜨거워진 물이 수증기로 바뀌어서 그래서 걔가 발전기 터빈을 돌린다. 그게 태양열 발전.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발전기를 돌린다. 그게 수력 발전. 바람이 막 불면서 블레이드가 돈다. 그게 바로 풍력 발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니? 돼서 그래서 우리는 뭔가 움직여서 전기 만들어 그럼 무조건 전자기유도다. 근데 아까 얘기했죠. 발전 방식 중에서 전자기유도를 이용하지 않는 애들도 있다. 태양광 발전, 그다음 수소 연료전지. 그치? 그런 애들은 전자기유도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먼저 이 전자기유도를 알기 위해서 니들이 자 지금부터 하는 거 잘 들어. 중3 과정 아니야. 너네 학교에서 어떻게 배울지 모르기 때문에 난 어렵게 가르쳐 줄 거야. 자 지금부터 하는 것은 다 고2 과정입니다. 뭐라고? 고2 과정이야. 이걸 알기 위해서 기본 밑작업부터 할 겁니다. 바로 뭡니까? 자기작용부터 자기장부터 얘기 한번 해볼게. 자 얘들아 자석의 성질을 지닌 물체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성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자석을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뭐라고 한다? 자성체. 그래서 이때 자성체끼리 또는 자성체와 주변에 있는 금속끼리 작용하는 힘을 자기력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자기력. 이때 이 자기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어떨 때는 밀고 어떨 때는 땡기고. 이게 무엇 때문에 생겨? 자성체의 극성 때문에 생기죠. 맞아요? 이 자석에는 크게 두 개의 극이 있네요. 하나는 무슨 극? N극. 하나는 무슨 극? S극. 맞아? 이때 이 N극과 S극이 만약에 NN 꺼져. NS 이리 와. SS 꺼져. 맞죠? 되니? 바로 이것 때문에 자기력이 생기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자기력이 예빈아 너의 아름다운 눈깔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래서 설명하려고 보면 설명이 안 되지. 그래서 설명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자기력을 가상의 선으로 표현했어. 이 선을 뭐라고 불러? say야? say 얘기해봐. say. 네 이름 부른 거 아니야. 말하라고. 자기력을 선으로 표현했어. 힌트 다 줬는데. say 해봐. 승현아 뭐라고 불러? 그리고 자기력 선. 야 정답 다. 야 자기력을 선으로. 이거 다 알려줬구만.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이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기력입니다. 자성체인 자석이 갖고 있는 힘을 우리가 자기력이라고 하는데 이 자기력에는 같은 극끼리는 청력이 그 다음 다른 극끼리는 인력이 존재. 이때 다른 극은 NS를 얘기하는 거고 같은 극은 NN, SS 이렇게 잡는 거예요. 맞죠? 자 이때 이 자기력이 너희들의 아름다운 눈깔이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 안 보여. 그치? 그래서 이걸 가상의 선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그 가상의 선으로 표현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거고 뭐라고 한다?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거고 이때 이 자기력선 가상의 힘을 내 마음대로 표현하면 안 돼. 이거 약속을 잡았어. 그래서 이 자기력선 표현할 때는요 필요한 도구가 뭐냐? 나침반입니다. 그래서 나침반의 어퍼스트로피 X N극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뭐를 기준으로 잡았다? 나침반의 N극을 기준으로 잡았어. 그래서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우리가 선으로 이어버린 거야. 그게 바로 자기력선이고 이 자기력선을 그려보니까 항상 N극에서 나가시고 S극으로 쏙 들어가시고 그 다음 얘네들은 나가면 항상 들어오는 쪽하고 이어져.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단일 선은 하나, 패곡선 항상 닫힌 곡선이라는 얘기야. 한 줄이 하나의 선이 두 줄 되고 두 줄이 한 줄로 겹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력선의 특징이고 이렇게 자기력선을 그렸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주변에 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는 공간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 그래서 자기력선을 그으면 우리는 뭘 표현해? 자기력의 공간을 표현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해?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자기장. 그럼 여기서 내가 순서대로 쭉쭉 내려간 거는 누구 설명하려고 한 거야? 이거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 자기장을 우리가 기호로 표시하면 B라고 표시해. 뭐라고 표시한다? B. 그럼 자기장의 뜻이 뭡니까? 장자가 마당장자, 공간장자야. 자기력의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해. 니네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 지금도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이죠? 이런 거 뭐라고 할까? 중력장. 우리는 지금 현재 어디 살고 있어? 중력장에 살고 있어. 알겠니? 됐어요? 그 다음 자기력의 공간을 뭐라고 해? 자기장. 그럼 전기력의 공간은 뭘까요? 인성아, 전기력의 공간. 전기장. 됐어? 되니? 그 다음 전기력과 자기력이 동시에 작용해 전자기장.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돼. 장자가 있으면 공간이구나. 영어는 필드야, 필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뭐냐? 이거야. 자, 1번 자기장의 방향. 자, 2번 자기장의 크기. 됐죠? 되니? 그래서 일단 자기장의 방향과 크기를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의 자석을 그려봐야 됩니다. 뭘 그릴 거라고? 하나의 자석. 자, 지금부터 여기다가 자석 하나 그릴게요. 잘 봐. 간단히 그릴게. 자, 여기에 자석이 있습니다. 에이, 정 가운데가 아니에요. 자, 여기는 N극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S극입니다. 됐지? 자, 만약에 니들이 망치로 빠샤 하고 이걸 부셨어. 이 N극하고 S극이 분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분리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 NS, NS 또 자석 2개가 돼. 그러면 또 자석 2개를 빠샤 부셨어. 그러면 자석이 또 몇 개가 돼? 4개가 돼요. 그런 식으로 무한대로 쪼갭니다. 무한대로 어디까지 쪼개질 수 있어? 원자까지 쪼갤 수 있지. 그러면 드디어 N극과 S극이 분리가 될까요? 그것도 안 돼요. 알겠어? 왜? 원자 자체가 하나의 자석. 그런 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원자 자석이라고 해요. 알겠니? 원자가 자석이니까 원자들이 모여서 자석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N극과 S극은 분리가 안 된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지금부터 여기다가 이제 뭘 놓을 거야? 나침반을 놓을 거야. 얘들아, 나침반은 뭐 하는 데 써요? 지구에서 방위 찾는 데 쓰는 거지. 방향. 맞잖아. 동서남북.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여기다 지구 한번 그려볼게. 지구. 여기다 그릴까? 자, 이게 지구야. 자, 십자가 하나 싹 그립니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북극, 여기가 남극, 여기는 적도야. 그렇지? 니들이 현재 이 위치에 있어. 난 북쪽으로 가고 싶어? 북극으로 가고 싶어? 내 남극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뭘 어떻게 하긴? 나침판만 있으면 갈 수 있잖아. 맞죠? 그럼 나침판에서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 됐어? 그래서 여기 색깔 칠한 곳을 우리가 N이라고 하고 색깔 안 칠한 곳을 S라고 했을 때 요 N이 가리치는 쪽을 쭉 따라가다 보면 뭘 만날 수 있어? 북극을 만날 수 있고요. S 가리치는 걸 쭉 따라가다 보면 뭘 만날 수 있어? 만날 수 있어? 남극을 만날 수 있어. 그러면 실제 북극에 가 있잖아. 저 N극이 어떻게 돼 있을까? 아래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N극, S극이 서 있거든. 이게 이런 식으로 가. 그러면 현재 이 자리가 뭐야라는 얘기야. 이 자리가 정확한 북극이라는 얘기야. 이해됐니? 그런 식으로 찾는 거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매번 내가 저렇게 그릴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앞으로는요, 요걸 뭘로 표시합니까? 요렇게 표시할 거야. 이렇게. 저렇게 표시할 거다. 화살표가 있는 쪽이 무슨 극? N극. 없는 쪽이 S극이야. 그 다음 저것들도 그리기 귀찮을 때는 선생님의 아름다운 손가락을 쓸 겁니다. 그치? 예빈아 1번, 2번, 3번, 4번 어떤 손가락이 좋아? 아, 네가 그걸 골라. 몇 번 손가락? 2번? 2번이지? 그치? 2번이지? 아니야? 아니야? 몇 번? 1번 그래. 2번으로 해줄게. 이거 그치? 이거다. 이거다. 왜? 2번으로 해줘? 아, 이게 좋아? 아, 왜 이걸 왜 성격 특이야? 이게 좋지 않냐? 이거다. 잘 들어. 여기 N, 여기 S야. 되니?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자기력은 같은 극끼리는 청력, 다른 극끼리는 인력이라고. 그럼 여기다가 내가 나침반을 놓을 거야. 여기다 놓을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N 꺼져 이씨. 그치? 특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다 딱 놓으면 NS 1위와 특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요런데 넣으면 일정한 방향을 가르치겠지. 그래서 그 N극이 가르치는 걸 다 이어버렸다고. 이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입버릇처럼 외우세요. N극에서는 나가시고 나가시고 나가시고.
S극에서는 쏙 들어가시고 됐어? 그 다음 위하고 아래는요 한 바퀴 돌리시고 두 바퀴 돌리시고 됐냐? 됐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이걸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느냐? 자, 요 N극은요 N극은 나간다 약자. 뭐라고? 나간다. 자기력승이 뭐 한다? 나간다. 맞잖아. 나간다. 맞잖아. 창피하니까 빨리 줄게. 그치? 나간다. 됐죠? 그 다음 S극은 어떻게 돼요? 들어가는 쪽이지. 선생님 S극은 뭐 신기한 거 없나요? 야 들어갈 때 우리는 그냥 들어간다고 얘기 안 하지. 쏙 들어가네. 쏙 들어가네. 맞아? 그래서 이것도 뭐라고 외우면 돼? 쏙 들어간다. 맞죠? 창피하니까 빨리 지울게요. 됐습니까? N극은 뭐라고? 나간다. S극은 뭐라고? 쏙 들어간다. 됐냐? 됐어? 나가시고 들어가시고. 됐니? 이게 일반적인 자기력선 그린 거야.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자기장 방향과 크기를 따질 거라고. 이 그림 가지고 어떻게 따질 거냐? 잘 들어. 이 자기장의 방향은요.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원하는 지점에서 자기장 방향 따지세요. 라고 하면 자, 기, 력, 선, 어퍼스로피 S 접선 방향. 이게 정의야. 정의. 다시 한번 자기장의 방향은 뭐라고?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 얘들아, 접선이 뭐니? 접선이 뭐니? 원에 접하는 접선의 정의는 뭐죠? 반지름의 수직선이죠. 뭐처럼? 됐니? 그래서 잘 봐. 요런 거 직선일 경우에는 접선 같은 거 안 따져. 근데 문제는 이런 원형일 때는 이렇게 따져. 잘 봐. 첫 번째 요 점에서 자기장 방향 따지세요라고 하면 그냥 NS요. 그러니까 N극 방향이니까 왼쪽이요. 만약에 선생님이 숫자 4 이렇게 썼어. 그럼 무슨 쪽이라고 해요? 서쪽이요. 됐죠?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만약에 요 지점에서 자기장 방향은 어느 쪽입니까? 라고 하잖아? 그러면 여기 원형이지. 그럼 머릿속으로 원 하나 그려. 원 하나 그렸니? 원 그리고 반지름 하나 그렸니? 반지름 그리고 수직선 하나 그려. 그럼 이 방향이지. 아 여기가 N극 여기는 S극이야. 됐냐? 그럼 이건 무슨 쪽이라고 하면 돼? 사방으로 얘기하면 남쪽 서쪽이니까 남서쪽. 됐어? 그러면 여기는 무슨 쪽입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는 요게 원이고 반지름의 수직선. 그럼 여기서는 동쪽 방향. 됐니? 그 다음 여기는 무슨 쪽입니까? 라고 하면 여기는 여기가 N극 왼쪽 서쪽 방향. 그 다음 요 자리에서의 자기장 방향 따지라 라고 하면 요거 원 하나 그리고 반지름의 수직선. 그러면 이것도 남서쪽 방향. 됐죠? 뭔 얘기인지 알겠니? 이렇게 따지는 거야. 이게 자기장 방향의 정의야. 정의. 됐어? 그 다음 내가 아까 얘기는 안 했는데 잘 들어. 여기에 들어간 녀석이 있으면 분명히 나오는 녀석이 있지. 그러면 요 내부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 이어주면 되지. 맞아? 이어주면 되지. 그래서 니네가 이걸 그냥 외웠다가 작살나는 게 있어. 잘 봐. 바깥쪽에서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거 맞지? 안쪽에서는 S에서 N이야. 맞죠? S에서 N이야. S에서 N. 오케이? 됐니? 그래서 안쪽하고 바깥쪽은 자기력선이 반대야. 이거를 나트판을 놓잖아? 나트판 딱 여기 N이라고 있죠? N으로 나서 왼쪽으로 한과 동시에 선생님 N과 N인데요? N과 N인데요? N과 N이면 같은 거니까 청력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틀렸어. 됐어? 왼쪽이야. 까먹지 마. 자, 그다음 이제 나는 사실 2번 때문에 이거를 그리는 겁니다. 이거. 자기장의 크기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 자기장 크기를 뜻하는 또 다른 표현을 알고 있어야 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자속 밀도라고 합니다. 뭐라고? 뭐라고 한다? 자속 밀도. 뭐라 부른다? 자속 밀도.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이거부터 가보자. 자속이 뭐냐? 자속이 뭘까? 저속을 잘못 쓴 거 아닐까요? 아니, 자속은 이런 걸 자속이라고 해. 얘들아, 내가 이 자성체, 자석에 자기 역선 그렸지. 몇 개의 선을 그렸어? 하나? 아니면 여러 개? 여러 개 그렸지. 그치? 그럼 만약에 여기에 자석이 좀 더 크거나 더 센 놈을 그리면 자기력선 더 많이 그릴까? 더 조금 그릴까? 더 많이 그리겠지. 맞아? 이렇게 내가 그린 자기력선의 총량을 자속이라고 불러. 뭐라고 그런다? 내가 그린 자기력선의 총 개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속이라고. 이거 약자예요. 뭐라고? 약자. 줄임말입니다. 자속은요. 자, 기, 력, 선, 속을 우리가 자속이라고 해요.
그럼 속자가 무슨 속자냐? 너네 혹시 이거 알아? 예를 들어서 오늘의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력범죄를 일으킨 우리 김승현 씨가 교도소에서 방금 탈출했습니다. 그치? 대대적으로 김인성 수사관을 비롯한 그런 경찰들이 모두 출정하여 그치? 8시간 만에 김승현 씨를 뭐라고 하죠? 그치, 속. 그 속자가 이 속자예요. 구속이 뭡니까? 묶었다는 얘기야. 묶을 속자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런 표현들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다. 부모님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지. 그치, 예빈아? 아니야? 엄마 아빠가 잘해주시나 보다. 세희 꿈틀했지? 왜? 부모님이 속박을 하셔? 얼굴에 그만 좀 찍어바르라고 막 그러고? 아니야? 집에 있을 때가 짱이야, 얘들아. 알겠니? 밖에 나가면 개고생이야. 집 나가면 개고생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력선 속 바로 뭔 얘기입니까? 이 자기력선을 전부 다 앞에서 묶으면 그걸 뭐라고 해? 자기력선속. 너무 길어. 자속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밀도라고 했으니까 밀도는 밀집도를 뜻하는 겁니다. 뭐라고? 밀집도.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 이 자기장 세기 크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자기력선이 얼만큼 밀집되어 있느냐 밀집되어 있지 않느냐, 그걸 우리가 바로 자기장의 세기라고 하는 거고, 자속 밀도가 커 자기장이 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자속 밀도가 크다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야. 자, 어떠한 면적에 그림이 잘 이상하네. 다시. 어떠한 면적에 자기력선을 하나만 그릴 거야. 이렇게 3개 그렸네. 미안해. 그리다 보니까. 됐어? 그럼 여기에 무슨 극이 있다는 얘기야? N극. 여기 무슨 극이 있다는 얘기야? S극. 그치? 맞죠? 맞니? 그러니까 자기장이 나가서 들어가는 쪽을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위에 S극 없어도 밑에 N극 하나만 있어도 이런 거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면적에 자기력선 몇 개야? 3개지. 그치?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자기력선을 몇 개를 더 그릴 거야. 됐어? 자, 아까보다 어떻게 보여? 빽빽이 보여? 듬성듬성 보여? 빽빽이 보이지? 그러면 우린 눈치챌 수 있지. 뭘? 밑에 자석이 아까보다 센 놈이야, 약한 놈이야? 센 놈이지. 맞잖아. 이런 걸 뜻하는 걸 뭐라고 해? 자기장의 크기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른다? 자속 밀도. 됐어?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시하느냐? 이렇게 표시합니다. 요 면적을 S라고 할 거야. 뭐라고? S. 면적이다. 그 다음 요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을 우리가 파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파이. 이건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자, 지나가는 선을 묶었다. 맞죠? 어떤 면적을 지나가는 선을 묶은 거. 이거 파이라고 읽어. 땡 아니야. 어떤 새끼 이걸 땡이라고 읽어. 너는 혹시 알아?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창문을 열어보니 비가 오더래. 몰라? 지렁이 3마리. 그거 몰라? 그거는 선생님이 어렸을 때부터 했던 그 노래고요. 해골바가지 그리는 노래였고, 그거를 패러디해서 나온 게 똥발반내라는 노래가 있어요. 어렸을 때 봤을걸? 거기 보면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창문을 열어보니 비가 오더래. 그러면서 막 노래하더니 똥 밟았네 똥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알겠니? 궁금하시면 이따가 집에 갈 때 한번 보세요. 딱 그거 딱 듣고 표절인 줄 알았어.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 예를 쓰면 이렇게 씁니다. B는 자속밀도 B는 파이 나누기 S를 우리가 뭐라고 해? 바로 자속밀도 자기장 세기라고 합니다. 그 자기장 세기의 정의가 이거야. 바로 파이를 S로 나눈다. 그렇죠? 그럼 뭐라고 하면 돼? 면적당, 단위 면적당, 면적이 1일 때 바로 자기력선의 개수가 나오겠지. 그래서 똑같은 면적당 자기력선이 많이 있어? 너 자기장 세기가 세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중학교 때 이렇게 얘기했어. 자기력선이 빽빽할수록 조밀할수록 자기장이 세다. 이게 그 표현이에요. 알겠어? 자, 그러면 이걸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느냐? 선생님이 좋아하는 남자 보이밴드, 유일하게 아는 남자 보이밴드는 BTS입니다. 우리나라에는 BTS가 있잖아. 그치? 자기장 나라에는요 B-PS가 있습니다. 짝퉁이죠. 뭐라고? B-PS가 있습니다. 짝퉁이다. 됐어? 됐니? 자, 그러면 니들 지금부터 이제 저기에서 전자교도 배울 거잖아. 이 전자교도에서는 니들 책에서는 요 얘기만 하거든. 사실은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바뀌든지 이게 2개 다 바뀌어. 그래서 잘 들어. 잘 들어. 파이가 바뀌잖아? 그럼 B도 바뀌지. S가 바뀌잖아? B도 바뀌겠지. 맞아? 그래서 요 파이하고 S 요 2개의 변화 때문에 자기장이 바뀌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거를 원칙적으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얘들아, 이게 무슨 기온이?
델타, 변화, 차이. 무슨 기온이? 배웠잖아 저기. 땡 아니라니까? 파이. 파이인데 뭐라고 읽어야 돼? 자속. 아, 어떠한 코일에 통과하는 자기력 선의 개수가 바뀌면 그거를 방해하는 쪽으로 뭐가 생긴다? 유도 전류가 생기는 그런 현상. 이게 바로 뭐야? 전자기도예요. 이게 정확한 개념이에요. 다시 한번 뭐라고? 델타 파이가 생기면 그 델타 파이를 뭐 하는 방향으로? 방해하는 방향으로 뭐가 생긴다? 유도 전류가 생겨. 됐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고? 이게 바로 전자기도예요. 그때 요것도 하나 배우는 김에 배우자. 얘들아, 전류가 흐르려면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전하가 움직인다는 얘기야. 전하는 플러스 전하가 있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거든.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너스 전하를 띤 가장 작은 입자가 전자고요. 플러스 전하를 띤 가장 작은 입자는 양성자. 물론 쿼크도 있지만 양성자는 원자 핵 속에 있기 때문에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래서 원자핵이 플러스 전하야. 알겠니? 그러면 전기가 흐른다는 거는 원자핵이 움직인다는 거야. 전자가 움직인다는 거야. 전자가 움직이는 거거든. 원자핵은 움직이지 않아요. 무거워서. 알겠니? 근데 문제가 있어. 전자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움직여? 아니죠. 전자는 마이너스잖아. 한쪽에서 밀어주고 한쪽에서 당겨줘야지 움직이겠지. 그래서 이걸 밀어주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극, 얘를 당겨주려면 플러스 극, 이쪽이 있어야 되지. 맞아? 그러면 한쪽에 플러스 걸어주고 한쪽에 마이너스 걸어주면, 그래서 밀어주고 당겨주기 때문에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이동할 거야. 한쪽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이동할 거야. 그걸 뭐라고 해? 그게 바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 들어갑니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뭘 해준 거야? 일을 해주려고 힘을 가한 거지. 그럼 힘을 가했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줬다는 얘기지. 맞아? 그때 전기가 흐르게끔 발생한 이 에너지, 이 에너지가 바로 뭘까? 이게 전압이야.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전압이라고 불러. 그래서 니네 반드시 알아두세요. 얘들아, 유도 전류는 결과일 뿐이야. 실제는 이렇게 써야 돼. 실제. 델타 파이가 생겼어? 델타 파이가 생겼으면 뭐가 생겨?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겨요. 뭐가 생긴다? 유도 기전력. 얘들아, 기자가 무슨 기자일 것 같아? 발생할 기자. 전력은 뭘까? 전기적 에너지. 알겠어? 그러면 이 방해하는 방향으로 뭐가? 전압이 이끌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래 열고 하나 닫고 유도 전류가 생기는 거야. 원래 이렇게 쓰는 거야, 원래. 근데 니들은 보통 처음과 끝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쓴다. 기전력은 전압이니까 V 대문자, 전류는 I.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렇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중3 때도 배웠죠. V는 뭐야? 전압. I는 뭐야? 전류. 그거야. 기호 계속 나와. 알아두셔야 돼. 됐습니까? 이게 원래 원칙적인 겁니다.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궁금한 거 있어. 언제 델타 파이가 생길까? 델타 파이가 생기기 위한 조건. 요 델타 파이가 생기기 위한 조건. 자, 여기다 쓸게요. 얘들아, 델타 파이라고 했는데 파이 어디 있지? 여기요. 그치? 여기 있잖아. 여기. 그럼 요거를 우리가 이쁘게 파이에 대해서 쓰면 뭐라고 쓰면 돼? B 곱하기 S죠. 맞죠? 그럼 여기 우리가 이렇게 써보면 안 될까? 이렇게 써보면 돼야 안 돼요. 되죠? 되지? 그러면 이거를 또 두 가지로 쓸 수 있겠네? 첫 번째, 자기장 세기만 바뀌고 면적은 일정. 또는 자기장 세기는 일정한데 면적 변화. 맞지? 됐잖아. 니들이 그동안에 배운 게 뭘 배운 것 같아? 이거 배웠어. 중학교 때 배운 거 이거야. 됐니? 그 다음 오늘은 시간 관계상 못 배울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배울게. 이거 배웁니다. 이게 뭘 것 같아? 이게 발전기야. 발전기는 요게 바뀌어. 자, 저런 식으로 돼요. 아, 선생님 둘 다 바뀌면 안 돼요? 돼요. 되지, 왜 안 돼? 둘 다 바뀌어도. 그치? 하지만 둘 다 바뀐 건 잘 안 나와요. 알겠어? 고의돼서나 나올까? 고의돼서는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이 전자기도의 방향 위주로 배울 거야. 뭐 배운다? 방향 위주. 오늘 뭐 배운다고? 방향. 다음 시간은 크기. 오케이?
방향 위주로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전자기도입니다. 시작해 볼게. 자, 코일과 자석의 무슨 운동? 상대적인 운동. 이 상대적인 운동이란 말은 누구는 가만히 있고 누구는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니? 돼서 둘 다 움직여도 돼요. 근데 둘 다 움직이는데 내가 볼 때 나는 가만히 있고 너만 움직인다. 또는 네가 볼 때 너는 가만히 있고 나만 움직인다. 이런 걸 상대적인 운동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니들 과정에서 나오는 자석과 코일 중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코일은 가만히 있고 자석만 왔다 갔다 움직이던지, 또는 자석은 가만히 있고 코일만 왔다 갔다 움직이던지. 그치? 이런 건 전부 상대적인 운동이 있는 거다. 전문 용어로 상대 속도가 0이 아니다. 됐어? 그런데 이런 건, 이거는 뭘까? 이건 뭘까? 내가 볼 때 너도 같이 움직이고 있지. 같은 방향 같은 속도로. 그치? 네가 볼 때 나도 같은 방향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이건 상대 속도가 얼마야? 0입니다. 이런 건 발생하지 않아.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 잘 봐. 이렇게 같이 움직여. 이렇게. 이것도 뭐야? 상대 속도가 있는 거야. 됐지? 알겠니? 자, 그래서 상대적인 운동을 한다. 코일이 움직이든지 자석이 움직이든지, 아무튼 둘 다 움직이든지 상대 속도가 있을 경우, 자, 미줄쳐 코일을 통과하는 뭐가 바뀐다고? 자기장이 변화요. 니들 과정에선 자기장이 변화요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력선의 개수가 바뀌면. 됐어? 자기력선의 개수가 바뀌면 이거를 선생님이 뭘로 표시해주는 거야? 델타 파이라고 써주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라고 모르면 가로 열고 써. 자기력선의 개수가 변하면. 너무 길어요? 자속의 개수가 바뀌면. 자속이 변하면. 그러면 그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뭐가 생긴다? 전류가 생긴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전자기호도. 근데 이 전류는요 무조건 AC가 흘러요. AC가 뭐죠? 선생님 혹시 욕하시려고 하지 않나요? 뒤에 팔자가 들어가는 거 아닐까? 장난해? 내가 욕하겠니? 그치? 이건 AC는요 DC의 반대를 AC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알고 넘어가자. 자, DC 그 다음에 AC. AC하고 DC에서 DC는요 건전지 생각하시면 돼요. 건전지. 건전지에 배꼽처럼 툭 튀어나온 부분 있죠? 세희야 무슨 극? 건전지 한 번도 안 써봤어? 공주님이야? 이거 무슨 극이야? 이거 무슨 극? 한 번도 안 써봤네. 이건 상식의 문제야 아니면 경험의 문제야. 야 예빈아, 툭 튀어나온 부분 저거 뭐야? 무슨 극이야? 그렇죠, 플러스죠. 여기 마이너스죠. 그 건전지에 써 있잖아. 건전지를 못 봐서 그런 거 아니야? 선생님 저는 맨날 이런 것만 써요. 아니면 선생님 저는 USB 충전기만 써요. 이거야? 야, 집에 건전지 그나마 쓰는 거 텔레비전 리모컨, TV 리모컨, 아니면 에어컨 리모컨이 없구나 집에. 예빈이 집에 리모컨이 없어. 그치? 맞잖아. 리모컨이 없는 거야. 집에 가전 제품이 단 1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건전지를 낄 일이 없지. 아이고 내가 미안해. I'm sorry. 그치? 넌 본 적 있죠? 너도 없어? 와, 이거 없지? 야, 에어컨은 집 방마다 하나씩 있는 거 아니야? 맞잖아. 네 방이 이 교실만 하잖아. 그치? 그렇다고 해. 뻥을 치려면 제대로 쳐야지. 그치? 여기에 막 침대가 5개씩 있고, 그치? 맞지? 아니야? 맞죠? 에어컨 5대씩 있고 맞잖아. 그치? 이거 많이 쓰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내 이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한 번 플러스면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면 계속 마이너스. 그게 DC야. 그러면 AC는 뭐냐? AC는요 평상시 니들 뒷구석에 쓰는 니들 얼굴에 있는 콧구녕을 닮은 애들 이거죠. 너 고개 끄덕였어. 너 봤어. 너 고개 끄덕였어. 네 콧구멍 닮았다니까 이러고. 자, 그러면 세희야 둘 중에 누가 플러스야? 왼쪽하고 오른쪽 누가 플러스? 찍어. 맞으면 0 되고 틀리면 역적되면 돼. 찍어. 누가 플러스야? 왼쪽? 오른. 찍으라고. 왼쪽 땡. 자, 그러면 예빈아 왼쪽 틀렸으니까 그치? 맞추기 참 쉽다. 어디가 플러스야? 땡. 얘는 여기가 플러스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되지만 좀 있다가 여기 마이너스 되고 여기 플러스 되면서 계속 바뀌어요. 됐어? 그래서 얼터너티브 커런치라고 해서 양자택일이야. 그래서 전기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AC라고 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시간에 따라 전압을 그리면 얘는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얘는 시간에 따라 전압을 그리잖아. 왔다 갔다 갔다 왔다가 돼. 됐어? 그래서 이걸 표시할 때 니네 추억에 중학교 때 이런 거 본 적 있어? V라고 쓰고 이렇게. 이게 뭘 뜻하는 거야? 이거 뜻하는 거야. 그 다음 여기 V라고 쓰고 물결 표시, 태극마크 표시, 이게 이거 뜻하는 거야. 그래서 니네 이렇게 놓고 만약 이렇게 하면 이거 펩시콜라인가? 아니면 태극마크인가? 그거 아니에요. 교류전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면 좀 있으면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좀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속 주기적으로 바뀌는 거. 이게 교류전기고요. 우리나라는 1초에 60번씩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AC 220V 60Hz 이렇게 써 있어. 이게 니들이 쓰고 있는 핸드폰 충전기 거기에도 써 있어. 단 안 보일 거야. 개 작아요. 진짜 야 이거 너 안 보일 걸? 그치? 야 저기 여기 위에 있는 저 USB 충전기 같은 거 보면 거기에 조그맣게 뭐라고 써 있거든? 너 보이니? 너 보이니? 너 보여? 너 안 보여? 나도 안 보이는데 니네가 아니지. 나는 안 보일 수 있지. 난 늙은 눈깔이니까. 하지만 니네는 젊은 눈깔인데 야씨 눈뜬 장님이냐? 그게 안 보이고? 그 정도는 보여야지. 사실 난 저런 거 있으면 핸드폰을 딱 대고 크 눌러서 확대해서 보자. 안 보여. 완전 눈깔이 병신됐어요. 자, 그걸 얘기하는 거다. 참고적으로 알아둬라. 그래서 이때 전기는 무조건 뭐가 생긴다? 교류가 생긴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유도 전류의 방향과 세기에서 오늘은 이것만 합니다. 그럼 유도 전류의 방향을 따지는 거를 우리는 렌츠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얘들아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이 사람 이름을 외우고 지랄이야. 야 세기를 따지는 거 패러데이 법칙이라는데 왜요? 누가 외우래? 안 외워도 문제 푸는 지장 없어요. 사람 이름은 안 외워도 됩니다. 알겠니? 선생님 전 나중에 물리 선생님이 될 건데요. 물리 과외할 건데요. 그럼 외워야지. 뭔가 있어 보이잖아. 그치? 그때나 외우는 거다. 자, 지금부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 전류의 방향입니다.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 변화를 방해한다라고 했어. 여기서 포인트는 뭐라고? 변화를 방해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뭐가 포인트라고? 뭐가 포인트라고? 변화를 방해한다. 이게 포인트야.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하는 거 설명 들으세요. 뭐라고? 설명 들으세요. 변화를 방해하는 게 포인트다. 자, 얘가 기준이야. 니들이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이제 변화의 원인이야. 자, 현재 여긴 N극이 있습니다. 얘들아, 문제 들어갑니다. N극에서는 자기력선이 나와요, 들어가요? 야, 배웠잖아. 나와요, 들어가요?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 그려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만 그릴게. 설명 잘 들어. 자, 근데 얘가 처음부터 여기 있었어. 여기 위에 있었어. 위에 있었지. 그리고 내려온 거잖아. 그럼 여기 있었으면 여기에서 나오는 선이 요 면적에 몇 개 통과할까? 하나 통과하지. 이해돼서 하나 통과하겠지. 이해되니? 그럼 얘가 이제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요 N극에서 나오는 선이 요 면적에 몇 개 통과하겠어? 3개. 그치? 그 다음 여기에서 더 가까이 하면 이제 몇 개가 통과해? 5개, 7개, 9개 이런 식으로 통과하겠지. 그럼 얘 입장에서는 자기력선이 처음에 1개였지. 맞아? 그것도 1개도 멀리 있었기 때문에 약한 녀석. 1개가 몇 개가 됐어? 3개. 3개가 몇 개가 됐어? 5개. 그럼 지금 현재 변화가 둘씩 생기지. 그치? 맞아? 자, 생각해보자. 얘 입장에서는 아래로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2개가 더 생겼어. 그래서 전체 3개가 됐어. 이거 좋아 싫어? 이 변화가 좋아 싫어? 싫다고. 이게 싫다고. 그럼 아래로 내려가는 이 2개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얘는 위쪽 자기력선 2개가 생겨. 됐어? 되니? 그러나 또 위에 있던 애가 여기를 지나 여기까지 오면 이제 몇 개 통과해? 5개. 그러면 처음하고 비교하면 총 4개가 증가한 거지. 아래쪽으로 4개가 증가한 거잖아. 변화가. 그걸 좋아 싫어? 싫어. 그러면 몇 개가 생겨야 돼? 4개가 생겨야 돼. 이미 2개 생겼으니까 2개 더 그리면 되겠네? 맞아? 그래서 내부에는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해됐냐? 됐어?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어? 이 내부에 생기는 까만색 자기력선이 기존에 작용하고 있는 이 주황색 자기력선을 상쇄시키지. 없애버리지. 뭔 얘기인지 알아요?
됐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더. 자, 여기 까만색입니다. 이 까만색은 코일에 생기는 자기장이야. 여기 나가는 쪽은 무슨 극이 돼야 돼? 나가는 쪽은 무슨 극이 돼야 돼? N극이 돼야 되죠. 이해됐냐? N극. 그래서 위쪽이 N극이 될 거야. 그럼 아래쪽은 무슨 극 돼야 돼? S극. 그럼 위쪽이 N극 되기 위해선 전기가 흘러야 되죠? 근데 전기가 흘러야 되는데 어떤 모양이죠? 전기가 흐를 때? 원형 모양이지. 그러면 추억의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때도 배웠습니다. 저거 원형 도선이야. 원형 도선일 때는 하이 아니야. 도리도리 잼잼 아니야. 요게 뭡니까? 전류방향. 이게 나침판의 N극 방향, 자기장 방향입니다. 됐어?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죠. 잘 봐. 또로로로로로 트. 맞아? 이해되니? 그래서 전기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전기가 A에서 G를 지나 B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쓰면 얘는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AGB 이렇게 쓴 거죠. 알겠어? 이건 필기하는 게 아니라 설명 들으셔야 돼. 자, 이번에는요. N극을 멀리합니다. 뭐라고? N극을 뭐라고? 멀리한다. N극을 멀리하면 자라.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 맞죠? 5개인 녀석을 위로 가면 몇 개? 3개. 얘가 기준이야. 그 다음에 위로 가면 몇 개? 하나. 그럼 몇 개씩 줄어들고 있어? 2개씩 줄어들고 있지. 그치? 그럼 2개 줄어드니까 이제 얘가 여기 갔으면 2개 줄어들었으니까 내부에는 2개가 아래쪽으로 생겨야지. 여기 있던 게 여기로 가면 2개 줄어들었으니까 또 여기 있던 애가 위로 가면 2개가 더 줄어들었네. 그래서 밑으로 2개가 더 생겨서 없어진 걸 보충하고 있는 거지. 이해됐니? 그러면 뻔할프죠. 번데기인데 아까는 위에가 N극이었지. 지금은 위에가 무슨 극 돼야 돼? S. 왜? 여기가 나오는 쪽 N극, 여기가 S극 되니까. 이해됐니? 됐어? 그러면 아래하고 위가 NS가 반대로 되면 전류가 무조건 반대면 돼요. 맞아요? 맞아요? 됐니? 그래서 아까는 전기가 이렇게 흘렀으면 지금은 전기가 이렇게 흘러. 그럼 이걸 마이너스 전기라고 하자. 이건 뭐가 되겠어? 플러스. 거꾸로 이걸 플러스라고 하자. 이거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그래서 N극을 가지고 내가 왔다 갔다 하면 뿔마 마뿔 이런 식으로 바뀌겠지. 그래서 무조건 교류가 생긴다고. 맞아? 자, 이번엔 설명 얘네 둘입니다. 얘네 둘 설명하면 이번에는 여기 뭐야? 들어갑니다. 쏙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쏙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됐어? 에이, 왜 이거 나와? 씨. 들어가야 되죠. 됐어? 그럼 잘 봐. 현재 여기 있었으면 몇 개가 통과해서 여기로 들어가냐? 1개. 좀 내려왔어. 3개가 들어가겠지. 좀 내려오면 여기에 통과하는 녀석은 5개가 들어갈 거야. 이해됐니? 됐어?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한다. 여기 있던 애가 이쪽으로 오면 1개 들어갔던 애가 3개가 들어가니까 그치? 2개가 들어가는 게 늘어났지. 그 2개가 늘어나는 걸 좋아 싫어? 싫지? 그래서 내부에서는요. 요 들어가는 걸 없애버리기 위해서 요 자기장이 생길 거야. 그럼 여기 있던 애가 또 내려옵니다. 내려오게 되면 몇 개가 또 들어가? 2개가 더 들어가. 그 2개 더 들어가는 걸 실차나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생기겠죠. 자기력선이. 맞아?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아래가 N극이네? 왜? 나가고 쏙 들어가니까. 그럼 아래가 N극이고 위에가 S극이면 얘하고 똑같네? 이렇게 되는구나. 됐음? 됐음? 자, 그 다음 마지막이다. 그 다음 이따가 결과 할 거야. S극을 멀리 한대요. S극은 쏙 들어갑니다. 쏙 들어가요. 쏙 들어가요. 속 들어가요. 쏙 들어가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개가 들어가고 있어? 5개. 몇 개가 들어가? 3개. 그럼 3개가 들어가면 몇 개가 빠졌어? 2개가 빠졌지. 2개 빠져가지고 그 2개를 메꿔주는 거죠. 이렇게. 맞아요?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또 위로 올라가. 몇 개가 들어가? 하나. 이해되니? 그럼 하나가 들어가면 또 2개가 빠졌으니까 그 2개 빠진 걸 메꿔주게 되는 거지. 어라? 지금 현재 보니까 여기 N극, 여기 S극이지. 왜? 나가는 쪽이잖아. 그래서 여기가 N극. 그럼 여기가 무슨 극? S극. 얘하고 얘는 전류가 반대네. 됐어? 이렇게. 맞니? 이거 니네 필기하면은 나중에 무슨 일 벌어질 것 같아? 뭘 필기한지 몰라. 물론 그것도 공부를 하려고 한번 찾아보는 애들만 해당되는 거고 대부분 보지도 않잖아. 지금 필기는 지금 하고 나중엔 영원히 안 쳐다보잖아. 그치 승현아? 웃지마 이 세이야. 그치? 자, 세이는 새끼의 줄임말이며 너 아니에요. 알겠니? 자, 그래서 지우고 우리는 결론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가. 잘 따라가. 자, 지금부터 보자.
자, 운동이 아래쪽, 위쪽, 아래쪽, 위쪽 이렇게 있으면 항상 위에 뭐라고 써놨어? 운동을 봐봐. 변화를 방해하는 쪽이다라고 돼 있죠. 이 변화를 방해하는 쪽이다라고 했으면 기억하세요. 운동의 반대입니다. 뭐라고?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운동을 방해하는 쪽으로 자기력이 생길 거야. 그 자기력을 만드는 방향이 유도적인 방향이에요. 다시 한번 뭐라고? 운동을 방해하려고 자기력이 만들어집니다. 자기력이 생깁니다. 그 자기력을 만드는 전류의 방향이 유도 전류의 방향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잘 봐. N극이 오잖아. 오는 걸 싫다니까 꺼져. 그럼 무슨 힘이죠? 청력. N극이 꺼져 하니까 위쪽이 N극. 그 여기를 N극 만들기 위해선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지. 그죠? 맞지? 그렇게 따지는 거야. 그다음 운동이 위쪽이잖아. 그러니까 가지마. 아래쪽으로 인력. 그럼 얘를 못 가게 만들기 위해선 여기가 S가 돼야 되죠? 맞아? 그래서 N과 S가 반대네. 전류 위쪽. 그죠? 맞니? 자, 그다음 S극이 다가오네. 다가오니까 오지마라고 해야 되겠죠? 오지마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꺼져. 청력. 그래서 위쪽이 S. 위에 S야? 전류 방향 똑같네. 맞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같은 경우는 멀어지네. 가지마. 그래서 인력. 그래서 아래가 N극. S하고 N이 반대네. 전류 아래쪽.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G가 뭐예요? G가. 얘들아, G가 뭐니? G가 뭐니? 생쥐예요? 미키마우스입니까? 톰과 제리의 톰입니까? 제리입니까? 저 G가 뭐야? 검유계. 다시 한번 뭐라고? 검유계. 알겠어? 그때 이 검유계에서 요건 정도는 알고 있어. 눈금이 이렇게 돼 있고 가운데가 0이야.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그냥 0이에요. 0. 근데 만약에 AGB를 이렇게 왼쪽으로 간다라는 걸 AGB라고 하자. 이게 AGB야, 이게. 예를 들어 처음께.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가? 얘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그래서 편의상 이걸 플러스로 간다면 이건 마이너스. 전류의 방향을 따져주는 게 검유계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지금 현재 여기를 각도를 봤더니 여기가 30도고 여기도 30도야. 똑같아? 전류 세기가 똑같은 거야. 그런데 얘가 만약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각도가 뭐 50도야. 됐어? 그럼 볼 것도 없어. 쟤는 뭐다? 전류가 세구나. 우리가 검유계의 방향과 점유계의 각도를 통해서 우리가 유도 전류의 방향과 크기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니? 이해됐니? 좋아. 자, 그다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선생님 별거 안 했죠? 운동을 방해하는 쪽. 운동을 방해. 운동을 방해. 운동을 방해. 그쪽으로 극이 만들어지고 그 극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유도 전류가 생긴다. 그래서 먼저 뭐부터 봐야 돼? 이 새끼 먼저 보고 그다음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무슨 극인지 찾고 두 번째, 세 번째 유도 전류 찾는다. 만약에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똑같은 현상은 이런 것도 똑같죠. 잘 봐. 얘는 가만히 있고 이 코일이 올라갔다가 그치? 여기 코일은 가만히 있고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 이 그림하고 똑같지. 맞아? 그런 것도 똑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따질 거 있습니다. 잘 봐라. 여기 N극이지. 여기도 무슨 극이야? N극이지. 결과 똑같지. 근데 결과가 똑같은데 원인은 똑같아, 틀려. 틀리지. 잘 봐. N극, S극 반대야. 가까이, 멀리 반대야. 됐어? 자, 지금부터 하는 거 잘 봐라. N극, N극 똑같고 가까이, 멀리 반대야. 하나만 반대니까 N극, S극 반대라서 유도 전류가 반대였지. 그 다음 N극 가까이, S극 가까이, 가까이 똑같은데 N극이 S극으로 바뀌니까 N극이 S극으로 바뀌어서 유도 전류가 바뀌었지. 됐어? 그럼 잘 봐. 그렇다면 처음부터 끝만 볼게요. N극이 S극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일단 N이 S로 바뀌어야지. 이해됐니? N이 S로. 그 다음 가까이가 멀리로 바뀌었어? 그럼 뭐가 되겠어? 또 S가 N으로 또 한 번 바뀌어야 되지.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말에 재밌는 게 있죠.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라고 세희가 남자친구한테 들은 거야. 오빠 얘기 좀 해. 그치? 얘기 좀 해. 오빠 요새 맨날 일찍 자고 맨날 뭐 한다고 하면 맨날 잠만 잔다고 하고, 알고 봤더니 맨날 승현 오빠하고 인성 오빠하고 맨날 게임방에 있더라. 그치? 오빠 나에 대한 관심이 식은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우리 오빠가 세희한테, 세희야 아니 그 내 말 좀 들어봐. 그치?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그치? 그렇게 얘기를 할 때 했다고. 야 왜 그래? 예빈아, 지나가던 네가 우리 연인을 본 거야. 그치? 자, 이거 사랑한다는 얘기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치? 우리나라 말에서 반대의 반대는 그대로입니다.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야. 그건 재밌는 건 영어도 그렇더라. 그쵸? Aren't you? 맞죠? Aren't you? 맞잖아. 이런 거. Isn't you? 뭐 이런 거 있잖아. 오케이? 자, 그래서 잘 봐. N극과 S극 반대, 가까이에 멀리 반대, 반대의 반대는 그대로. 유도절유 반응 똑같아. 그럼 또 N극 S극 반대, 멀리 가까이 반대, 반대의 반대니까 그대로. 유도절유 똑같죠. 그래서 한국말 무조건 게임 알아두세요. 자, 뭐라고? 반대의 반대는 뭐라고? 그대로. 그치? 항상 머릿속에 이걸 생각하시면 안 돼. 반대의 반대가 그대로다라는 얘기지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이걸 왜 생각해? 씨. 그치? 이거 그냥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됐어? 세희야, 너 분명히 내가 장담 하는데 앞으로 5년 후에 네 오빠하고 이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그 선생님이 예언했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구나. 넌 5년 후에 분명히 오빠 얘기 좀 해. 분명히 나올 거야. 5년 너무 길어요? 5년 너무 길어요? 5년 안에. 그래, 5년 안에. 5년 안에. 올해 생길 수도 있고. 알겠어? 됐니?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거 우리가 알아봤고요. 얘를 마이너스라면 플러스, 플러스면 마이너스. 항상 뭐가 생긴다? 교류가 생긴다. 그렇지? 그래서 유도전류는 항상 교류예요. 알아두시고요. 그럼 꼭 나오는 탐구 여기까지 하고 오늘 끝낼게. 별거 없어요. 이것만 하고 설명만 하고 필기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잘 봐라. N극을 가까이 했더니 오른쪽이야. 이게 유도조절 방향이야. 이걸 플러스라고 하자. 그냥 플러스라고. 그치? 근데 봐봐. 이번에는 뭐야? 여기 오른쪽하고 똑같은 게 여기도 오른쪽이지. 근데 여기 오른쪽이면 오른쪽인데 잘 봐. N극 가까이에 N극을 S극으로 바꾸고 가까이를 멀리로 바뀌면 오른쪽이죠. 됐어? 그래서 이건 외우더라고. N극 가까이하고 동격은 뭐야? S극 멀리. N극 멀리하고 동격은 뭐야? S극 가까이. 왜? 반대의 반대는 뭐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그치? 그대로. 아시겠습니까? 됐어? 그 다음 요 검유계가 왔다 갔다 왔다 했을 때 각도가 크면 유도조류가 세구나. 요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